8월 초에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자가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당장의 집값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의 연쇄 축출이라는 비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이번 손인석의 머니어치에서는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정부가 세금 폭탄으로 압박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 채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을 전월세 내주고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갭 투자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 교육, 지방 발령, 부모 봉양 등 저마다 불가피한 사정과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는요, 사고 싶은 집을 미리 전세를 끼고 사둔 젊은 세대도 많고요. 자가를 세를 주고 더 싸고 작은 집에서 세를 살면서 전세금이나 월세 차액을 생활비로 쓰는 은퇴한 고령자들도 꽤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 소수의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자를 건드리는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를 겨냥해서 압박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인지,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깊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에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 중에 실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의 차등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라는 부동산 세제의 양대축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모두 상당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종부세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적용받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똑같은 9억 원으로 삭감됩니다. 그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10년을 모두 실제로 거주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80%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단순 보유만 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대폭 박탈해서 비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시세 18억 원, 공시가격 13억 원 상당인 아파트를 10년 전 8억 원에 매수해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1주택자의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를 보면요, 이 아파트에 10년을 실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과 장기 특별공제 80%를 다 받아서 최종 양도세는 1,10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0년간 실거주를 전혀 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라면 거주에 따른 공제가 없어지면서 양도세가 약 1억 2천만 원 안팎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오르는지를 설명드리면요, 올해 공시가격 14억 원에 시세 20억 원쯤 하는 아파트 보유자라면요, 올해는 종부세가 31만 원 정도고요. 이건 거주를 하든 하지 않든 같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2028년이 되면 거주를 하더라도 종부세가 63만 원으로 오르고요. 비거주라면 22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물론 재산세는 별도로 내야 됩니다. 이런 세제 변화가 바로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유예기간을 둬서 종부세 차등 적용은 바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요.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개편은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예기간을 줍니다. 2028년은 중간 단계로 공제를 줄이고요. 2029년부터 계획한 대로 전면 전환됩니다. 즉 폭탄이 바로 터지는 건 아니고요. 2028년부터 터지게 되는 예고된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은 셈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1주택자는 아주 초고가의 극소수 주택을 제외하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1주택자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비거주자를 선별해서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예고한 이유는 당장의 집값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올해 26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상반기에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게 24% 정도인 6만 5천 가구에 그칩니다. 이렇게 공급이 시원치 않고 공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매물을 내놓게 했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중에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공포를 가해서 1주택자 가운데 실거주를 위해 자기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는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집을 팔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시장에 매물이 늘어나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작년 10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핵심 지역은 갭 투자를 하지 못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올해 7월에는 동탄, 기흥, 구리까지 새로 토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수도권 요지에서는 이미 갭 투자가 막혀 있어서 이번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압박은 어떻게든 매물을 늘려보겠다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기존에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사놓은 집에 들어갈 만한 자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압박을 가해서 집을 팔게 만들려는 게 정부 계산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매각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전근이나 질병치료, 해외 체류, 60세 이상 부모 봉양,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정근이나 해외 파견을 가더라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주 기간에서 배제됩니다. 장기간 지방 근무나 해외 지사 근무를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은 결국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이사한 비거주 1주택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또는 같은 성남시 안에서 출퇴근이나 학군 때문에 다른 구로 전세를 얻어 이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인정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사가는 사람들의 사정은 무시됩니다. 결국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를 두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서 매물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산이 가장 먼저 깨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비거주 1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회피책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세입자한테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압박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를 세금으로 뜯기고 무주택자가 되는 위험한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전월세를 정리하고 본인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세입자들은 2년 계약이 끝나면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2+2로 4년을 살겠다는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서울, 경기에서만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가구가 37만 가구나 되는데요. 인구로는 100만 명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가구들은 집주인의 매각이나 실거주 선택으로 전세 갱신 계약을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갱신권을 써서 2년 넘게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인근의 전세금이 확 올라 버렸기 때문에 비슷한 집을 구할 만한 자금 여력도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세입자의 연쇄 축출이라는 비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내놓고 그 집이 팔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이런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살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실입주 의무가 강제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도 기존 세입자는 쫓겨나고요. 집주인이 팔아서 새로운 매수자가 사더라도 갭 투자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해야 되고 기존 세입자는 무조건 쫓겨납니다. 우리 속담에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집주인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세입자는 위치가 불안정해집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실제 입주를 하든 팔아버리든 시장에 존재하던 전월세 매물 한계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를 공급하던 주체인데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니까 전월세 시장의 매물 가뭄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8월 6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9.2% 감소했고요. 월세는 17.3% 감소했습니다. 경기도는 더 심각한데요. 8월 6일 기준으로 올해 초보다 전세는 30.4%, 월세는 41.9% 급감했습니다. 이미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값은 올해 들어서 6월까지 누적으로 4.99% 올라서 작년 연간 상승률 3.77%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서울의 전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미 이렇게 전월세가 오른 상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면 무주택 세입자들이 생존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경제학에는 조세정가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주체가 그 비용을 온전히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가격을 올려 해결하는 현상입니다. 당장 입주할 수도 없고 집을 팔기도 원치 않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메우기 위해서 순순히 자기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요.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폭탄의 최종 피해자가 세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금 압박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는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실거주하거나 팔아버리면 세입자는 쫓겨나게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세입자를 두더라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월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집에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상황은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렇게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율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3% 수준에 불과한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압박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집을 팔아버려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요,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것이 결국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던진 세금 폭탄이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를 동시에 올리는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압박은 자가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잠재적인 투기꾼 취급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젊은 부부들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먼저 매수해서 비거주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로 들어가는 단계적인 사다리를 탔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자산을 증식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건 없습니다. 어차피 당장 입주를 못하더라도 전월세를 하나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쓰면 실거주를 위해 열심히 악착같이 일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순기능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이런 징검다리 모델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세대 간의 형평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정부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했던 방식을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상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30 세대에게 중간 단계는 없다, 처음부터 완벽한 현금 수억 원을 모아서 한 번에 실입지로 진입하라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요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세를 끼고 미리 집 사두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요구는 예전 세대에게 없었던 압박입니다. 부모의 증여를 받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흑수저 청년들의 자산 상승 사다리가 파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은퇴한 고령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 집을 세주고 더 싼 집에 새들어 살면서 전월세 비용의 차액을 노후의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노후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데요. 이런 비거주 1주택 고령자들을 압박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 압박은 결과적으로 자가를 갖고 있고 소득이 충분한 4050 세대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2030 세대나 6070 세대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4050 세대만 챙기는 정권이라는 색깔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세제 개편이라는 이중 포위망이 깔리면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정교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급지는 토지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하고 대출 규제도 빡빡하기 때문에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실입주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외곽이나 지방집마저 비거주에 따른 세금 페널티를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외곽에 집을 사봤자 세금을 피하기가 어렵다면 무조건 평생 실거주할 강남 상구나 마영선 같은 상급지 한 채에 올인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월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부동산은 매수세가 말라붙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서울과 경기도 상급지 아파트 가격만 현금 부자들의 실거주 수요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토 양극화의 가속화라는 상처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중에서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은 워낙 비싸서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남의 비싼 집을 싸게 내놓게 하는 정책은 결국 부자가 명품을 박앤세일하게 하고 이걸 다른 부자가 싼 값에 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포위 작전은
경제적 논리로 보나 현장의 실물 흐름으로 보나 실패가 예견된 멍청한 정책입니다.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잡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추진한 주체들은 세수 몇 푼 더 걷고 매물 몇 개 끌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손해를 입거나 반감을 갖게 될 국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손해가 분명해 보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억지로 집을 팔게 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고요. 집주인 들어온다고 쫓겨나는 세입자들도 피해를 보니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전세를 끼고 집 사두는 걸 예전 세대와 달리 못하게 된 2030 세대들도 정권에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유권자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세제를 기획한 당국자의 IQ가 얼마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무조건 정부와 여당이 여론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압박에 따른 역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2028년 봄 총선을 앞둔 시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무리한 정책이 정권 심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세금 말고 공급을 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무주택 세입자는 집값 잡을 테니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지 아직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선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세금 정책은 당초 정부 구상과 달리 역효과를 낸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압박은 아무리 봐도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순진하게 정보를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